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마케팅 2차 단기 동차 합격하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겸 가수 심유빈입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행동론 쉽게 외우기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는 좀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외우는 거를 도와드리는 그런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어, 외우기 힘든, 암기가 힘든 부분들을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소비자 행동의 어떤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전부 알고 있어야 시험에서 응용을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행동의 구매 전 대한 평가에 대한 걸 쓴다고 쳤을 때 그 앞 단계 정보 탐색, 그 후에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내부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인식, 정보 탐색, 구매 전 대한 평가, 태도 형성이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 후 대한 평가, 이렇게 보면은 뭐 뻔하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막상 이거를 인출해서 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정동, 문정구평 탱구 대안입니다. 문정동에 사는 9평짜리 원룸에 사는 탱구의 대안은 뭘까? 문정동 9평 탱구의 대안,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 아시죠? 탱구라는 애가 거기서 9평짜리 살고 있나 봅니다. 문정동 9평 탱구 대안, 문제인식, 정보탐색, 구매 전 대안 평가, 태도 형성, 구매 후 대안 평가,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여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에는 태도 형성 다음에 구매가 아니라 구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정, 구평, 탱구, 대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전에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나가는 겁니다. 자, 구매 동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심 동기, 기능적 동기, 심미적 동기, 사회적 동기. 대충 아시겠죠? 호기심 동기는 그 제품에 따른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내 호기심을 좀 풀려고 사는 게 있고, 기능적 동기는 그 기능이 꼭 필요해서 내가 휴대폰을 사는 이유가 휴대폰에 통화를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기능적 동기입니다. 심미적 동기는 예뻐서 사는 겁니다. 휴대폰을 사는데 이게 기능이야 다 똑같다고 보고 예쁘니까 산다라고 하면 심미적 동기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 동기는 내가 휴대폰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혼자만 없으면 연락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구매 동기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떠올려서 시험에서 쓰려면 잘 안 써줍니다. 자, 외워봅시다. 호기심사, 호기심사. 그래서 호기심 동기, 기능적 동기, 심미적 동기, 사회적 동기. 구매 동기는 호기심사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이거 제가 첫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구매 동기를 분류할 때, 구매를 왜 동기를 어떤 동기로 구매를 하는가를 분류할 때 동기랑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저 사진 속에 있는 헐벗고 있는 남녀는 동기인 것 같습니다. 동기, 라이프 스타일, 관여도, 개성, 동기랑 관계고요. 라이프 스타일인데 왜 랑이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충 외우시기 바랍니다. 동기랑 관계인데 랑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고관여인지 저관여인지에 따라서 구매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개성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셔야 될 내용이고, 외울 때는 동기랑 관계, 동기랑 관계 하시는 거를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관여도. 관여도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입니다. 저는 상지대학교라고, 원주에 상지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학교인데, 상황, 지속, 제품, 이거에 따라서 관여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상지제, 그럼 상지대는 대인데 왜 제라고 했느냐, 그냥 이렇게 외우십시오. 상황, 지속, 제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된 위험. 이거는 학원 강사분들이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학원에 어느 강사건 간에 다 이렇게 중요하게 외우도록 성신심사 제시라고 이제 외우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따온 거고요. 성실하게 심사했더니 제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고, 제시라는 여자애가 성실하게 심사했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시건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능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재무적 위험, 시간 손실 위험 합쳐서 성신심사 제시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뭐 대충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시면서 성능 위험 외웠는데 그게 뭔지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신체적 위험이 뭔지, 시간 손실 위험이 뭔지, 뭐 재무적 위험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예, 그걸 가지고 가셔서 시험 볼 때는 성신심사 제시를 외운 거를 바탕으로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여도와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 요인들이 있습니다. 관여도가 뭔지 아시죠?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얼만큼 신경을 쓰는가, 얼만큼 시간과 내 노력을 쓰는가가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고관여, 신경을 적게 쓰면 저관여고요.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 그래서 관여도와 구매 행동에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은 이제 그 강사분들이 꼭 외우라고 이런 식으로 어, 외우는 키워드를 주십니다. 물리와 사회는 시간을 들여서 과업을 선행해야 된다. 예, 좀 외우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와 사회는 시간, 과업을 선행한다.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시간, 과업, 선행 상태 이렇게 외우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겁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개성 변수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개성 변수. 사람들은 모두가 개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죠. 예, 개 같은 성질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자신을 나타내는 성격을 말하는 걸 개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인자상소통, 그래서 인자산소통 메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물고기 들어가서 놀고 있죠. 예. 인자, 원래 이 사람이 산소통을 매지 않고 들어갔나 봐요. 근데 산소통을 매지 않고 들어가면 안에서 물속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물속 깊이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은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산소통을 매지 않던 그 다이버한테 야 인자 산소통 메고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게 개성변수의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인지욕구, 자기감시성, 상태행동 지향성, 소비자 혁신성, 통제성, 인자산소통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산소통인데 왜 상소통이라고 했냐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외우기 쉽게 한 겁니다. 예, 그냥 알아서 외우십시오. 인지욕구,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싶은가 하는 지적 욕구를 인지적 욕구라 그러고, 자기 감시성, 내가 이걸 썼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런 거를 남의 눈치 보는 걸 자기 감시성이라고 하고요. 상태 행동 지향성,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십시오. 예. 소비자 혁신성, 좀 새로운 물건들을 더 많이 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소비자 혁신성입니다. 통제성도 제가 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고 내용 익히시기 바랍니다. 인자 상소통 메고 들어가. 예, 그 다음에 개성 변수의 종류에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어, 작년에 새로 나온 책에 이제 그 신판에 이렇게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성 변수의 종류로 추가해서 외워주실 부분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 안 됐네요. 늘어났습니다. 조절 초점, 위험에 대한 태도, 독특성 욕구, 과시 욕구 이렇게 해서 조위 독신. 예. 개성적인 조소위가 있는데 독신이다. 소위면 아직 2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독신일 수 있죠. 예. 조절 초점, 위험에 대한 태도, 독특성 욕구, 과시 욕구, 자신을 과시한 욕구. 예. 그래서 조위 독신, 조소위 독신, 예. 개성 있는 조소위 독신. 예. 예, 지금 그림에 나오는 조소위가 독신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IO 뭔지 아시죠? 이거 2020년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AIO 뭐지? 액션, 그다음에 그 관심. 이거 관심인데 관심이 뭐죠? 예, 인터레스트인가요? 예, 그렇고 오피니언은 내 어떤 주장이죠. 예. 근데 AIO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구매 행태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 AIO를 확장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역시 또 그 조소비가 나옵니다. 조소비. 군대 용어죠. 행태가 인사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조소비가 하는 짓이 꼭 인사맨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 어떤지 대충 그게 있죠. 약간 좀 인사 담당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행태가 인사면 이렇게 외우십시오. 행위, 관심, 태도, 가치, 인구 통계적 특성, 사용량, 매체 특성. 그래서 행태가 인사면입니다. 자, AIO의 확장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것도 사실 그냥 딱 봐도 태도, 가치, 뭐 사용량, 매체 특성은 다 당연하고 뻔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고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예, 막 생각해서 쓰려고 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태도, 가치 뭐 이런 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행태가 인사면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문제를 보는 순간 AIO의 확장에 대해서 뭐 다섯 가지죠. 보통 다섯 가지를 기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오면 그걸 보는 순간 행태가 인사면이라고 쓴 다음에 행위, 관심, 태도, 가치 뭐 이렇게 쭉쭉 써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걸로 답안지를 한 장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문화의 구성 요소. 문화라는 것도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뭐 좀 뻔한 얘기 같고 이게 뭐 어떻게 정의가 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예, 또 외워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물기, 입가심, 관심.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이제 아가씨를 보면은 이 여성분이 입술이 상당히 진하게 돼 있죠. 예, 입술은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입술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매력, 이성적 매력을 많이 느끼게 하죠. 이분은 지금 빨갛게 칠을 했는데 입술이 촉촉해 보이면 관심이 더 갑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기 전에 입술에다가 물기를 좀 묻히고 와서 관심을 받겠다. 이런 이제 이런 의도를 이제 연상하시면 됩니다. 물질적 요소, 사회적 기관, 언어, 가치, 신념 체계, 관습, 심미적 요소. 그래서 물기, 입가심, 관심. 물기를 입가심했더니 관심이 많이 간다. 예, 말이 안 되는 거 압니다, 여러분. 알지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화의 구성 요소. 어떻게 공부해도 이해해서 인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를 인출하려면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물기, 입가심, 관심 다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의 사회적 요인. 아까는 개인적 요인이었고 이제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놈의 문화가 진짜 외울 게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차근차근 다 외우시면 됩니다. 예, 문화의 사회적 요인은 가문 사준집. 우리 가문이 집을 하나 사준 거예요. 좋은 집. 이 사진에 보면 이 집 되게 좋죠. 뭐 차고도 큰 게 있고 예쁘게 되어 있는 이런 집을 사준 겁니다. 그래서 가족, 문화, 사회계층, 준거 집단,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가문, 사준집, 가족, 문화, 사회계층, 준거 집단,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 우리 가문이 사준집이다. 문화의 사회적 요인 외우십시오. 자, 문화의 특징. 사진이 조금 별로죠. 예, 저도 이 사진 좀 별론데 욕을 학습하는 게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네. 공지사항이 여기 올라와 있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 욕구 충족의 문화는 욕구 충족의 기준이 되고 학습되고 공유되고 지속적이며 동태적이다. 이거를 또 나옵니다. 예,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만 쓰시오. 나오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인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욕학 공지. 공지사항에 욕이 올라와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욕구 충족의 기준, 학습, 공유된다, 지속적이고 동태적이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봐가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로키치의 수단 목표 연쇄. 로키치 이것도 꼭 외워야 되는 이제 항목 중에 하나인데 로키치 이름이 꼭 무슨 바퀴벌레 같죠? 예, 그런 로키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수단 목표 연쇄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 외울 때는 최수종 심기추구,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최수종 유명 배우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어지간한 사극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만 해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하게 왕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최수종 왕의 심기를 잘 맞춰주는 걸 추구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로키치의 수단 목표 연세는 최수종 심기추구, 최종가치 수단적가치. 그럼 최수 심기추인데 왜 종이 들어갔냐? 최수종, 최종가치 수단적가치 합쳐가지고 그냥 최수종 외우십시오. 그래서 최수종 심기추구, 심리사회적 편익, 기능적 편익, 추상적 속성, 구체적 속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최수종의 심기를 추구한다. 자, 여기다가 이제 또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노키치의 수단목표 연세 최수종 심기 추구에다가 이게 또 새로 아마도 그 교과서가 바뀌면서 책을 또 비싸게, 책에다가 뭐 내용을 만들어서 굵게 해야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것 같은데, 이게 추가하는 순간 우리의 또 그 시험 범위가 넓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들어간 내용들은 새로 추가한 내용들은 그 출제될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어쨌건 이 시험은 아직 기출문제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기출문제를 좀 피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속편한 가치, 최수종의 심기를 추구하니까 속편한 가치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성, 편익, 가치, 예. 그냥 그 시험 답안지에 속편한 가치 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속편한 가치를 쓰면 안 되고 속성, 편익, 가치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속성은 무엇이고, 편익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이고, 다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종 심기를 추구하여 잘 맞춰주니 속편한 가치가 되었네, 예, 외우시면 됩니다. 자, 사회 계층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 계층이란 게 우리 뭐 모두가 평등한 사회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클래스에 위치한 사람들은 어떤 소비나 뭐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다른 것들을, 그 특성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계동 유지다, 이렇게 일단 외웠습니다. 자, 상계동 유지가 뭐냐? 유지는 뭔지 아시죠?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 계층이 높은 사람들을 유지라고 합니다. 상계동 유지다면 상계동에 사는 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있다. 사회 계층이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높은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이랑 낮은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이랑 상호작용이 좀 활발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계층 구조를 지닌다, 맞죠? 높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 낮은 사회 경제적 위치, 이렇게 계층이 있습니다. 동질적이다, 이건 집단 내에서 동질적이다고요. 유동적이다, 예, 그렇죠. 옛날처럼 이렇게 양반 상놈이 평생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 노력을 하면은 높은 사회적 위치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좀 실수하면은 높은 사회 경제적 위치인 사람이 또 낮은 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지위를 나타내고, 다차원적인 거는 어느 한 개의 요소로 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소득, 그다음에 직업,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사회 계층을 정의한다라고 해서, 예, 요 6가지입니다. 상계동 유지다, 예, 6글자죠. 그래서 역시 시험 문제에 이제 사회 계층의 특성 6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상계동 유지를 쓰시면 안 되고요. 상호작용이 제한되어 있다, 계층 구조를 지닌다, 이렇게 쭉쭉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붙여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 계층, 여기 보면은 귀족 같은 분이 앉아 있죠. 이분이 아마 상계동에 사는 유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정보의 원천. 정보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고,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 내 과거로부터 온 정보가 있고, 중립적 정보, 이거는 좀 객관적인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 제공, 개인 제공, 경험 제공, 중립 제공. 이 각각이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인강을 통해서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외울 때는 기계 경중. 자, 이순신 장군님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엄청 기계가 높으신 분이죠. 예, 이분이 기계에는 경중이 없다, 기계는 다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기계 경중 이렇게 제가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강의를 할 거고요. 예,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사실 다른 강의들은 좀 듣는 사람도 많고 소비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들으면 광고도 달고 이렇게 할 텐데 경영지도사 마케팅 보시는 분들 1년에 1000명 뭐 남짓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예, 도움 받지 않으셨다면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도움 받으셨다면 여러모로 후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후원하시는 분,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바이브 같은 데서 가슴속 깊은 사랑 이 노래들을 많이 들으시거나 내지는 다운까지 받아주시면 770원입니다. 예, 받아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770원으로는 좀 그보다는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지금 쇼핑몰 운영 중인데 여기에다가 후원은 아니다. 후원 비슷하게 좀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페이지에 오셔서 제품을 하나 구매하시면 제가 랜덤으로 상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9,900원에 구매를 하시면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 수량을 많이 넣으시면은 여러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결코 9,900원보다 못한 상품을 보내드리지 않을 거고요. 강의 파일과 그 다음에 지금 이 하고 있는 강의 파일과 그 다음에 랜덤 상품을 함께 보내드리는 페이지를 이 강의 요 밑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강의 별로다 라는 분들은 예, 후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